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는 것부터 좀 분명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리교 현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현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죠. 감리교 현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발언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정리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황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빼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제안들을 백서와 같이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감리교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제안이 실릴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시는 내용이 이번 감리교 대회로 인해서 마지막에 나오게 될 어떤 감리교 백서에 그 제안이 실리게 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찬반은 그 뒤에 발언하지 않으시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안만 발언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주최 측에서 2분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이 지나면 무조건 벨이 울리고 그리고 아웃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력도 위임을 받긴 했습니다만 다 양식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싶습니다. 하여튼 2분 동안 감리교회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제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발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말 또는 발언할 때 방해하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앞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상 발언을 하실 것이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앉으시면 그 다음 분이 나와서 발언하시고 그 다음 분이 나와 발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감리교 목회자 대회에 지금 선언문 자체에는 지금 발언이 반영될 수는 물리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리교 백서로 목회자 대회 백서로 나와가지고 요 다음 후속 대회가 진행되거나 논의될 때 그것이 안건으로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뭐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따로 특별히 갖지 않고 진행만 제가 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나왔던 제안을 정리해서 우리 서기가 그냥 발언한 그대로를 정리해서 제가 요약해서 그냥 발표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요 앞자리에 나오신 분이 없으시면 제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이 있으신 분들 앞에 나와 앉으시면 제안하실 분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간단하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안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 대회 백서에 꼭 나는 이 제안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에 대한 어떤 의견을 분명히 내가 제시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선 목사님 앞에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이렇게 나오시고 유일하게 나와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봉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안을 시작하겠고, 따로 제가 진행할 필요 없을 만큼 나와 계신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원의 안산봉지방 명성교회 김홍선 목사입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나오는 횟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 감리교 지금 이 사태 안에 소송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줄로 압니다. 소송 당사자들께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교단 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근본 대회 참가자 일동으로 긴급하게 제안하고 촉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 감독회장 직무 대행의 역할을 신속하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이 지리하게 자꾸 길어지고 결론이 안 나면 안 날수록 감독회장 직무 대행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의 이 학연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신학교의 정원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전원 장학금 제도, 풀 스칼라십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요. 대학원을 연합신학대학원으로 설치해서 학연의 원천을 공세할 수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을 매매하는 일, 또 직접 세습도 있지만 변형된 세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직 매매나 변형 세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직 매매나 변형 세습이 일어나는 원인은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가 제대로 확립이, 노후 문제가, 노후 보장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퇴 목회자들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별 목회자 가족들에 대한 생활 대책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선한 동기든 불의한 동기든 성직 매매나 변형 세습을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직접 세습하는 일은 법제화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 사태 관련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거명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엄정한 의법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아프지만 보여내야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과 연회도 광역화를 추진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기원의 안산지방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가운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정원이 많고 저희 지방만 하더라도 34개 교회 가운데 3천만 원 미만 1년 결산하는 교회가 19개 교회입니다. 줄여서 보고 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감리교 사태의 어려운 여러 가지 대다수의 문제들이 저는 너무 목사들이 많다. 신학교에서 정원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학교 부담금을 1%를 걷는 겁니다. 공부 부담금 1%를 뺀다면 그래서 1%를 걷어서 정원 줄인 만큼 각 학교에다가 내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도 많아서 좀 속된 말로 개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리교가 이렇게 계속 신학교에서 뭐 어느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그랬다더군요. 우리는 많이 대출해 낼 테니까 좋은 사람 골라 쓰시오. 교단에서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비장하게 우리 교단이 신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신학교는 교단의 이 목회자 승부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구조,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 부담금 1%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원을 줄이자, 단순하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충남지방민진교실 담임하고 있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산업문제라든지 제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사항이고,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째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감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조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독제도를 변경하면서 연회장 제도를 시행하자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만, 이름이야 명칭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감리교회가 120년 넘게 시행해온 그런 감독제도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 지방회 차원에서 정치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급 순으로 모든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감리교회 의회가 원론화되는 그런 폐단은 있기는 하지만, 지방회 혹은 연회에서 의회회원 또는 총대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정치하는 폐단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감리사 선거할 때마다 지방에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섣불리 만들면 다시 지방에서 그 얼굴 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정치하고 음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지방회가 화합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개인적인 제안인데, 우리 감독님이나 감독회장님의 임기가 2년 혹은 4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으로 호칭을 부르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권위가 많이 실추되기도 합니다. 2년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볍게 하고, 연예 감독이든지 또 감독회장님에게 회장님에 출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감독회장 임기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8년 혹은 10년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면 우리 선거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선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투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감독회장님이 진행을 할 때에, 직무를 수행을 할 때에 우리 감리교회의 방향이 조금은 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임기를 좀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양면의 서초지방수표교회 김보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그런 주장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되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은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안에 연급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작용도 해왔지만은 좋지 않는 작용도 많이 해왔습니다. 요즘 세대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주례원 때에서 정예원될 때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서 연금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은 정예원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폐지해서 정예원 10년, 20년, 30년 이런 것에 따른 그 노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예원의 연금 그 폐지를 저는 한번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와 재뽑기를 절충을 할 때 재뽑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지 지금과 같은 근권 또 학연이 타락한 부패 선거를 방지할 수 있지,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아무리 개선한다고 할지라도 효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감독회장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적인 권한, 인사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총별로 분할시키면서 감독 회장을 감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명칭 정도로 두고 대신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을 거부했고 또 그 감독 제도로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도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한 가지 애니얼 컨퍼런스 한 가지만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회와 연회를 통합하는데 지방회를 좀 더 크게 하고 연회를 줄여서 지방과 연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연회로 명칭을 하고 연회장 제도로 가면은 이것이 보다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동안에 해왔던 감리교의 제도에 가까워가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려는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묵묵히 따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모임을 통해서 적어도 다음에 오는 지금 감독회장 직무 대행과 또 현행 감독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습을 잡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전국 목회자 대회가 모이고 이후에 정말 이런 감리교회 개혁을 자기의 꿈으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내세워서 이 제도를 개혁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연의 안산제일교회 정명기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그 감독 직무 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빨리 현행에 지난번 작년에 중지됐던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회 때 6개 연회에서 8개 연회에서 결의된 소위 2년제로 복귀하는 문제를 총회에서 뽑힌 입법총대로 구성된 입법총회에서 논의해서 4년제 감독제도를 2년제 감독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요. 한 가지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금권선거 돈을 쓴 후보들은 후보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소위 성직에서 박탈하는 그런 엄격한 선거법을 입법촌에서 제정된 이후에 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부연의 고향 지방의 신지식 목사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지금 감리교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9월 말까지 이 목회자 대회 준비하신 측에서 적어도 9월 말까지 장정개장 초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관련된 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선언문에 보면 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제가 바라는 선언은 소송 관련된 모든 소송 형사적이건 민사적이건 이걸 다 포기를 여러분 촉구하시고 총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어제도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고등법원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서를 제가 받아와서 오늘도 아마 제 변호사 쪽에서 또 답변서를 내는데 23일 날 또 그 심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다 털지 않으면요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촉구해 주시고요. 뭐 저는 지금 혼자 한 번 이건 언제든지 제가 이걸 놓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와서는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제가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직무대행이 있으니까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촉구하셔서 한꺼번에 나서 포기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내부에서 처리하자. 그 주장을 좀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응급비 문제도 나와 있고 또 미자립교 문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음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만약에 입법 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처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다면 입법 과정 속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또 사랑과 관심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또 부담금 매기자면 뭐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한 100억 정도를 좀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응급비 문제도 좀 신흥국법도 좀 해결을 하고 어려운 교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세에 당부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본부 출판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행선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덱스에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 교재를 좀 쓰자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겼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UMC 출판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우리 원달춘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교재를 쓰는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한 80, 80% 씁니다. 우린 여러분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20%가 안 됩니다. 그나마도 한 권을 사서 복사를 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재를 않으면 웨슬리의 정신과 신앙과 전통을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요즘 우리 책 참 열심히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출판국에 대한 얘기를 어떤 분이 이주연 목사님 제안하셨는데 그 출판국에 대해서 아까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해명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판국은 본부와 별개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의 부담금은 일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영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겨서 그걸 다시 교육국에 재투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단이 예장합동입니다. 거기는 독립채산제도 아니고 본부 직원으로 본부에서 그 직원들한테 다 월급을 주고 나머지 이제 그 수입은 100%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교육학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10명을 들여다가 그 사람들 전부 월급을 주고 교육 후세대를 위해서 재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제가 출판국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주식회사가 아니라 본부의 한 본부의 기구로 있으면서 그 출판 수입을 전부 교육에 투자하라. 미래 감리교회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남부위원회 조치원 교회 박화원 목사입니다. 이런 그 우리 모임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이런 경우가 아주 특별하고 정말 오늘 놀라운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리교 사태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사람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김국도 목사 측에서 몇 번 계속해서 나온 유익물 가운데 하나가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을 좌판이 또 이런 그 아주 정말 그 흉측한 그런 말로 목사들을 매도하고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백서에 꼭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은 우리 감리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정하는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주 엄중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백서 안에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기독교 장로회는 서재일 총회장을 비롯한 1000명이 천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또 목회자 정의평화위원회도 어제 1000명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 감리교회의 그 애정어린 충고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우리 목회자대 참석자들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공고하는 걸 포함되고, 또 하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 용산 참사에 용산에 부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냉동실에 150여 동안 꽁꽁 얼어 있는데 이 정부에서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데 대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격하게 죄송합니다. 이 백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연의 우상교회 박신진 목사입니다. 제도개혁, 구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또 많이 공감하는데 좀 자세하게 몇 가지 하려고 나왔습니다. 감독제도인데요. 앞으로의 그 여러 시스템은 간소화, 실용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독회장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앙집권적이고요. 대신 연회를 광역화해서 3개 혹은 4개 연회를 하되 서울권의 3개 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 다른 연회들이 같이 해서 모든 연회들이 중심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의 중부연회, 서울연회, 남연회 이런 연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 3개 연회 혹은 4개 연회로 광역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3, 4명의 광역연회 감독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과두 지도 체제랄까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금 본부 구조는요, 절대로 경량화돼야 됩니다.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살아나고 실무 능력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본부 구조는 너무 방만하고 옥상옥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로교회의 본부 구조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체 총무, 전체 감리교단의 일을 한 사람의 팀이 주관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본부 총무가 있어야 되냐고 보고요. 선교국이나 교육국이나 사회평신도국 등등 이런 부서들은 이제 가능하다면 40대 정도의 실무팀장 체제 국장이 움직이는 팀으로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광역 감독이 각 부서들을 관할하면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 구조를 간소화하고 연회를 광역화합니다. 거의 자연스럽게 부담금이 한 반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요. 그 세이브된 1% 정도의 부담금은 역시 그 신학교 지원금으로 하면 자연스럽지 않겠나. 지금의 구조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커리큘럼위원회, 디자인위원회, 혹은 인터넷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원회, 혹은 출판사 이런 것들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비중 있게 이렇게 따로 운영해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중부연회 인천중학교의 김영환 목사입니다. 저는 제도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게 회개와 자정을 위한 모임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백서가 채택이 되고 그래서 총회까지도 가서 채택이 되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또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실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와 자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그 감독 회장의 선거 문제, 총회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폭발된 것이지 감독 회장 제도 자체가 그런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백서를 통해서 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좀 이상적인 그런 이상론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겠고 총대들이 회개해야 되겠고 감리사 감독 하신 분들을 회개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우리들이 지금 정말 감리교회가 혼탁하다면 이 혼탁을 조금이라도 희석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이 먹은 세대, 그리고 큰 교회, 감사와 감독을 했던 분들, 또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선언과 같은 성격이 조금은 들어가야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손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에 동참할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교회든 20교회든 그렇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회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아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또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언면의 마산 시원교회 창석재 목사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모임인 줄 알고 왔습니다. 너무 그동안 우리 아픔이 많았고 문제가 많아서 이것저것 지금 의견들이 너무 많이 분출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과연 이게 그 절차와 과정에 부자연스러움 없이 잘 이 의견들이 어떻게 앞으로 총회, 행정총회나 또 이거 회의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의 아마 5분의 1, 6분의 1, 아니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입법위원일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연애 총무로 섬기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은 정의가 없다는 거죠. 얼굴 봐주기. 뭐든 너무도 분명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으면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약한 사람은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대로 겪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얘기됐던 게 얼굴 봐주기가 아닌 재판 관한 문제들, 이런 거는 소위 총회에서 설치한 장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더 연구되고 검토돼야 될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감독회장이 뽑히면 다음 입법행위를 향해서 그 그룹들이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문사항을 입법위원들에게 계속 로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모든 아픔들, 이런 또 해결해야 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될 것들은 전혀 그 자리에서 거론되지도 못하고 수렴되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소위원회도 이런 모든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 여기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살려나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자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더 나오셔도 발언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셔서 몇 점만 좀 말씀해 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중부연의 일산 동지방에 있는 한강교회 김순영 목사입니다. 한번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독회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우리가 많이 앓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감독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저는 감독회장 4년제가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이제 예정대로 가위원회에서 2년 감독제를 하고 그 중에 한 분을 감독회장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치면 감독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감독은 다 코칭 문제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종이다, 섬긴다 그러면서도 계속 감독이라고 하는 그 예우를 생각해갖고 위계 질서가 계속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감독회장이라 하더라도 감독을 마친 사람은 다 목사로 호칭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각 국의 총무님들 중심으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중심 밑에 또 부장들이 또 분과별로 다 있으니까 그 분과별들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총무를 선거할 때는 뭐 학연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문성이 정말 얼마큼 있는지 한 서너 분 이 부부해서 정말 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국이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각 위원을 선정할 때 각 연회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우리 중변에도 전현위원장을 해가지고 이제 뽑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30개 지방이 있는데 중부위원회는 주로 인천 중심에서 3개씩, 4개씩 막 그렇게 맡아가지고 각 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선거 끝나고 나면 자리 막 나눠주기 바쁘고 이런 거를 없애야지만 되겠다 싶어서 각 지방마다 구위원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50몇 개라면은 2개씩 맡는다든지 그래서 모든 지방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부연회에서 국회하는 속초구지방입니다. 최현기 목사입니다. 저는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일들을 끌어나가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안은 3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대 제도가 이대로 해서는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각기 20%씩, 그럼 80%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직능별 혹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총대 제도를 바꿔내는 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회 감독, 연회장, 감독회장을 인재로 하느냐, 그런 거 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그 법을 악용하려고 덤벼들면은 당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도 악용하는데 법 아무것도 아니죠. 네. 지금 감리교의 문제는 되고 감독회장 되려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크게 키워야 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법으로 제정해서 입교인 200명 미만, 입교인 200명이 넘으면요, 그 목회자로서 영혼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또 감독까지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거예요. 감독회장 마찬가지예요. 20년 이상, 30년 이상, 300명 미만 입교인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목회한 사람이 자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를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계속해서 그런 큰 교회 구조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인천서지방 김교성 목사입니다. 저는 감독회장 문제가 터진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터졌기 때문에 감독회 안에 있는 개혁의 요구들이 막 수면 아래에 있던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쳐질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정도 응급법 때문에 응급 문제로 뛰어다녔는데 확실히 50대 이상이니까 응급에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응급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신급법은 잘못됐고요. 지난 10개 연회에서 9개 연회가 응급법 중지 및 개정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총회가 열리면 자동으로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의 입법위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중지되고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문제는 입법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미자입구의 문제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만들어지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응급법 문제는 이제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연회에서 이미 9개 연회에서 개정 건의안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감독회장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의 논리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장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법정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선거 무효소송 1심 판결이 나면 거기 무조건 그걸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자. 종쳤습니다. 끝입니다. 양주지방 우리 교회 윤병 목사입니다. 다 좋은 말씀 나오셨는데 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성직 매매 금지, 그 다음에 세습 금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성적 의미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퇴위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걸 수 있는 어떤 법이 없고 매일 선적 의미로만 얘기해서 뭐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개척한 지 2년 6개월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6개월인데 저희 지방에 47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표 올렸는데요, 제가 7위 됐습니다. 7위. 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목사가 교인들한테 정직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표를 정확하게, 정말로 통계표에 정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담금 비율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 대회 이후에 감리교 우리 목회자 대회인데 평신도 대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날개인데 목회자가 있을 평신도가 있는데 평신도의 자정이나 회계 어떤 액션이 없이 이것으로 우리 속에서만 한다면 어쩌면 한쪽 발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목회자 노후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성직을 매매하거나 교회를 매매하거나 마지막에 떠날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유가 노후 문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별로 3개 내지 혹은 4개 혹은 5개 지방으로 묶어서 그 지역별로 원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40명이 기부할 수 있는 원론을 키워서 그걸 통해 가지고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선 목사입니다.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쓴 게 화근이 돼서 강단을 뺏기고 지금은 무임 목사 상태입니다.
목사님들은 셰퍼드, 개지요. 개는 짖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개는 도둑놈을 보고 짖어야 되는데 주인 보고 짖는 개도 있습니다. 미친 개지요. 저는 인터넷이야말로 천안문의 대자보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천안문의 대자보가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듯이 반드시 인터넷이 감리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고 인터넷 시작되자마자 10년 전부터 감리교회 규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 결과로 제게 주어진 것은 8년 동안 사업을 모금해서 애써 교회를 줘놓고 입당을 며칠 앞에 두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교의 영성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당한 모든 사항들을 감리교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독회장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선교회 김국도 편에 들어서 완전히 졸대 노릇했습니다. 저를 쫓아내는데 오히려 유익을 했습니다. 당연히 감리교회 최고 지도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부기관이 개입했느냐, 사실을 파악해봐야 되고, 만약에 제가 해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김홍도를 비판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비판할 사람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감리교회 목사도 일어나서 자기 교단의 목사의 인권과 교권을 지켜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타나서 들고 이 일을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공교의 영성입니까? 여러분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지방 덕성교회 김종길 목사입니다. 앞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지역적인 문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교회 단임자 인사제도 크게 파송제가 있고 청빙제가 있는데 어떤 제도이든지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단임자 인사 이동의 전제 조건은 연출과 권리금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있는데 지방에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두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입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한 1억이나 1억 5천을 내야 되고, 그것도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서 영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옛날에 상가 사고 파는 데만 권리금이 있는지 알았는데 오늘 우리의 목회 인사 이동에 권리금이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고, 이것을 비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참 우리가 파송제를 할 것이냐, 또 어떤 청빙제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저도 아직 대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하고 연줄도 없고 권리금도 준비하지 못했고, 이런 흐름에 또 연합할 수 없다는 작은 고집 때문에 저는 시골 구석에 있는 비자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우리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명칭 하나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회봉사부 내지 사회선교부가 명칭상 없어졌는데, 일단 명칭을 회복하고 사회선교 이쪽에 우리가 활성화 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아마 40대, 30대 그룹에서도 열띤 아마 제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5분까지 진행해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으신 몇 분은 기회가 있으시겠습니다. 중부위원회 기고지방위원 유상봉 목사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 장정에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술 먹으면은 진급 안 되고 또 담배 피면은 진급 안 된다 그런다고 해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합니다. 그런 거를 뭐하러 장정에다 놔둡니까? 여기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 그거 좀 꼭 좀 고쳐주시길 바라서 박수 좀 많이 치세요. 중변의 일산동지방 산림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많이 내셨는데 결국은 입법의회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장석재 총무, 지난번 삼남교변에 총무 지내셨던 장석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총회와 입법의회 이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연회에서 총회와 입법의회 대표 선출 방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건의안이 4개 연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회가 정상화되고 입법의회가 정상화되면 그 문제가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터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총회 대표 2년 가고 입법의회 대표 연속해서 2번 간 사람은 그 다음에 한 번 선출하지 말자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새로운 사람들이 가자는 것인데 이거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만약에 이번 입법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번 총회와 입법위에는 절반 이상 불가이 됩니다. 그러면 개혁의 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여기 뭐 50대 이상이니까 입법위회나 대표 되실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다음번 입법위에 그 문제 상정되거든 적극적으로 지지하셔서 우리 감리교회 개혁의 그 기회를 좀 만드는 일에 협조를 좀 요청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시간 조금 여유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잘 권면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통과돼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개혁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남면에서 올라온 진주지방 강남교회 권영환 목사입니다. 3년 전에 진주에 있어서 6시 반에 저희들이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제도는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회는 현재 있는 연회의 반으로 줄이고 연회장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지방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에 한 200개 정도 되는데 200개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 지방을 한 100개 정도로 통폐합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방회가 좀 지방답게 역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회와 구역회가 분리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당회 구역회를 했지만 당회가 뭐고 구역회가 뭐고 명백한 것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북지방 예수소망교회 이광석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연회 또 총회, 회의제도, 감독, 감리사, 또 응급제도, 또 교육자들 사례 문제 여러 제도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앉아서 쭉 얘기를 듣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가 나오시면 제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도 개선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독 제도를 어떻게 고치자, 감독회장 제도를 어떻게 고치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이 좀 일 좀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시고 당신에게 그 기회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이 저는 아까 예배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한참 흘렸습니다. 1907년 그 대부흥운동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회개와 자성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개교에 돌아가서 이번 주에 목사님 우리들이 강단했을 때 하디 선교사처럼 우리도 회개하자 그렇게 선언문에 포함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곳에서 가졌던 그 회개의 불씨를 담아서 교회로 돌아가서 같이 성도들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우리 감리교 목사와 성도들의 내적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청해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발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두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계속적인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부연의 부천동지반 약대교회 성규 목사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데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저는 천주교의 축경제도와 같이 온 감리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계속 주로 갈 거거든요. 어떤 분이 서울대 사회학과 친구들의 조사에 의하면 30년 예측에 의하면 30년 뒤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정도로 줄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에 다는 동의할 수 없지만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거 좀 세상적인 언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감리교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 가는 것을 해야 하고 거기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감독회장을 권한보다는 이 명예를 상징할 수 있도록 또 감독회장에게는 8년 내지 12년 정도의 직임 기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 뒷받침해주는 재정적 능력이나 이 총회를 실행해가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사회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회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의회제도는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사실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른 이야기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나 자정 능력을 위해서 지금 당회와 임원회 외에는 실행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만 하게 되어 있는 기획위원회가 실행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를 총화하기 위해서는 임원회는 집사 이상이 다 되어져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좀 개발해서 이 감리사가 인도하는 구역회가 따로 있고 교회의 실행적 활동을 위해서 인도하는 구역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세습과 성직매매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제공해 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가 본 회의장이라 대회장이라 뒤에 이제 30대, 40대 우리 목회자들이 올라오셔야지 될 형편에 있어서 아마 지금 다 마음이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를 진행을 하면 올라오기가 어려우신 형편이 돼서 일단 나오신 분까지만 하시는 걸로 자유스럽게 화장실 다녀오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저희랑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상 그냥 이렇게 종료하고 뒤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